아, 안 거야 진짜. 아니, 근데 부끄러워. 오늘, 아, 이뻐. 왜? 안 오신 게 더 이쁘구만요. 그래요?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맛있는 빵을 사갖고, 참말로. 이게 이제 이서 이게 방송도 많이 타고 조선일 이런 데서도. 근데 보니까 이 빵집 빵 맛보다 제가 보니까 건강빵인 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는 길이 너무 수려해. 그래. 화순, 적벽. 적벽 쪽에. 이전 적벽. 적벽이죠. 정말 나도 가보지 않고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야, 하수는 팔죠, 세랑이. 풍경이 너무 좋아, 풍경이.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산 뒤에 풍경이 우리 스위스 알프스 화순은 그렇죠. 화순은 하수에서 이서가 제일 이뻐. 제일 동네가. 근데 제가 가면서 뭘 느꼈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깊숙한 시골 마을은 대부분 이제 많이 폐허가 돼가잖아요. 인구가 없어서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근데 거기는 그 이서까지 쭉 가는 길 자체가 이제 워낙 경치가 좋은데 산세가 대부분 산세가 좋은데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뭐죠? 정리정돈 잘 돼 있더라고요. 막 빈집이 막 방치돼 있거나 이러지않고 동네 우체국 면사무소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래서 눈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풍경이 멋있어서 갔는데 가다가 빈집 나오고 막 우체국 쓰러지고 막 이러면 좀 그런데 그 건물들이 각각 그 깔끔하게 다 그래서 작아도 이게 순환이 되는 마을 같은 느낌? 여기 한 회장 이런 부분에서 그럼 언제 한번 나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 나 이미 그 마음을 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 아 그럼 아니 우리는 이서가 지금 아마 이미 우리 그러면 형들이 있으니까 차마 얘기를 못 했는가? 아니 근데 말 안 해도 왜냐면 내가 이 이야기 한 순간 이세 일절 아니 이미 이서를 가 이세 있어. 일절을 이성을 이서. 이세 일절을 좀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서 이서가 복숭아도 제일 유명하고. 아, 그런가? 복숭아 그 예를 들면 철에 가면은 그 할머니들이 쫙 나와 있고. 나는 명창입니다. 연찬에면 금호랜드가 그가 있잖아. 그래서 쭉 커피 들어가. 커피 써야 돼. 이거만 먹으면 그래. 내가 갖고 올 때는 따뜻해서 뚜껑을 열었거든요. 엄살이 이렇게 식었어요. 근데 지금도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빨리 왔어. 왜냐면 너 구급 나가고 이거 말랑말랑할 때 드리려고. 바로 오는 거야. 정말 누구 그 생이야 고맙네. 배원장님, 나는 항상 마음을 다해. 배원장님, 언제나. 나나 우리 동환장님 빵만 오늘 얻었던 게 아닙니다. 뭘 떠났어요? 아니 한 회장을 데리고 왔으니까 빵값을 했다 이 말이야. 둘이. 빵값을 했어 빵값. 빵값을 했다. 아, 예. 너무 훌륭하셔요. 예. 언제나 쓸모가 있으시군요. 언제나 필수. 뭐 어떻게 할까? 물 좀. 그거 있어요. 커피, 커피를 드려야 요 왜냐면 당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웃고 살아야죠. 아, 그럼요. 저는 무슨 일 없으면 저 혼자서 저기 유튜브 틀어놓고 음악도 듣고. 안 그러면 막 머리 터지지. 계속 거기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이것은 믹스는 아니지. 아메리카노. 이거는 믹스해 먹어도 괜찮아, 대표님. 이거는. 거의 있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아니, 그나저나 나는 이제 인사에서 오면서 중요한 전화를 해가지고 내 녹음 파일 보냈는데. 이거 뭐 찍고 있는 거지 지금? 말도 못하네. 뭐 푸켓 뭐 있어? 아이. 푸켓 얘기가 뭐 있어? 녹음 파일 보냈다는 얘기가 빨리 해보니까 오른팔을 보냈다는 줄 알았어. 어제는 우리 부시장님하고 녹음한 거를 내가 또. 아 그때 언제 녹음하셨던가 그 순간에? 아니 어제 통화 좀 했지 부시장님. 아니 나를 두 번씩 됐네, 됐어. 나를 두 번씩이라 그냥 무시해 보니까 애거다 갖고. 왜요? 왜 그렇게 저를 무시합니까? 했더니 무시한 적 없는데 사과를 하시더라고. 아 근데 영상을 선정적이니까 잘라요 오늘 좀. 못 살아. 집이 들어가서 날아갔어. 죽을 때까지 비밀하려고 했는데 그 근데 뭔 얘기냐면 우리 백 대표 같은 경우 뭐 산다는 식당이냐면 하나만 칭찬해. 언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편집된 세상이고 모두 써져 있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참모가 써가지고 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마치 세상이냐 그런 거도 이제는 지금 시대는 안 맞고 그리고 그것이 편집되지도 않고 좀 하지만은 지금 생으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그 정치인의 시스템들은 기획된 일은 얘기가 아니라 결정 쪽에서
그 시민 속에서, 지역 속에서, 현장에서 있잖아요. 내용 없이 자꾸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 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야 그런 내용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 세상하고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세상인데, 지금 뭘 모르냐면, 옛날에 뭐 자유게시판이니 뭐니 뭐 시장이 없이 쳐다본다 뭐가 아니라, 동시에 수천 명이 가버려요. 막 맘카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세상이죠. 이제 누룩밥 같아. 이제 누룩면 엄청나요. 옛날 생각나, 누룩밥. 옛날 같으면 나중에 시뭐 상황 불나면 뭐 고시 공시 이렇게 막 오고 그랬잖아. 아니, 지금은 시민 게시판에서 훨씬 덜 올라오네. 이제 공시공고는 하나의 이제 법적인 행위니까. 시민 게시판은 이런 거 요즘에 완전히 이거지 더 맛있겠는데? 누룩밥. 우리 같은 사람은 딱 먹고 싶고, 부담 없고. 이제 언론의 환경도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 시민 눈높이도 높아졌고. 우리 같은 경우는 따라갈 수가 없어. 다 앞서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합뉴스가 방송, 옛날에 연합뉴스가 뉴스를 판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연합뉴스가 자기 스스로 바로 그 즉시 생으로 날려버리기 때문에 이미 기사는 없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런, 금방 우리가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 그냥 바로 동네라든가 또 뉴스에 안 나온 이런 그런 것들이 이런 냄새 나네요. 진짜 그죠? 중요한 그런 기사지요. 지금. 아, 그죠? 저희 누룩냄새 나요. 오늘은 저 좋은 기사예요. 우리 요 도의원님이 또 우리 영상건닷컴도 방문하고 이렇게. 너무 자주 오시지 않아? 도의원님은 오랜만에 온 것처럼 하지 마시고. 아니 저 지금 몇 번 안 왔어.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이 사무실이 23년 됐는데 23년 자, 두 번째지. 두 번 왔다니. 아, 두 번? 그래. 나는 지금 정치인들이 거의 다 몇 번도 원적이 여기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를 뭐 일주일에 됐든 참 됐든 간에 네네. 정신을 한 그릇씩 하면서 모이시세요? 아 여기는 뭐 항상 뭐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무슨 특별히 뭐 뭐 나중 어디 양 가서 먹고 밥 있어요. 먹고 다시 여기 와서 짜는. 진짜 여기 좋구만 편하네. 예, 그거 좋은데. 나 이 테이블이 마음에 드네. 컸어? 아 그래요? 그 아니 얼마 안 줄 수가 있잖아. 모르겠어요. 열심히 아침 저녁 먹어요. 부족하면 저걸 딱 갖다 붙이면 딱 되고 있구만 숫자. 네네. 그럼 한 10명 얼른 이상 안 있잖아. 근데 사무실 운영이 무지하게 어려워. 그게 몰라서 그래. 사무실에 옛날에는 있을 수 많은 있어요. 사람들 운영했는데 날마다 커피만 들어가 내가 또 오비에다 주고 배가 왜 귀찮아요. 돈 벌어갖고 직원한테 거 써야지. 직원들이 커피 내가 커피 직원 오늘 아까 아침에 또 내가 직원이 이게 어떻게 교수님 이상 없다 그러면서 엄청 어려워. 지금은 촌장이고 그래. 아까 그빵 틀린 아니 근데 지금 저기 저기 와 있어요. 여기 사무실 23년 전기세만 해도 어디 몇시까지 얼마나 써요? 나가가지고 여기? 그렇죠. 와이파이 그 다음에 데이터비 소창기 있잖아. 이들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옛날 서버가 사람 대학과 한거 달아 얼른.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서버가 있는데 막 사진을 왜 많이 못 넣냐면 지금이야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서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지. 그냥 제공된 거 아니야. SNS가 다 비용. 우리 백달이 입혀서 한 달이면 다 수십만 원 지출해야 되고 돈 모제도 인터넷 방송 한 150만 원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자기 활동하고 못하고 온 거는 그런 거 자원봉사라 해서 돈 그렇게 들어갈 게 일반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러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엄청 고생하지. 아, 부지런하셔. 부지런 않고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색다른 요즘 최근 들어서 언론들이 조금 백다르시 싫어할 수도 있어. 왜냐면 아니 언론이 과거에는 이제 페이퍼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이 시스템으로 가는데 저 실질적인 기사를 순식간에 막 그냥 바로바로 기사화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밥벌이를 하는 언론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자원봉사인지 뭔가 모르지만 나주시 자원봉사 이런 거 어쩌고 모르면 자원봉사가 그냥 어차피 나주뿐만이 아니잖아. 뭐 우리나라 다으로 바로바로 기사를 정신은 별로 안 해주니까 보잖아. 그거 우리 병원장님이 뭐 기자들 좋아라고 기사 쓴 게 아니라 시민들 좋아라고 쓴 그렇지 그것이 그거지 그 자산이지 결국 그렇죠. 본인 자산이지 뭐. 그렇지 시민들을 위해서 쓴 기사지. 그리고 어떻게 입장이 언론이나 의회는 경제적인 측면이라
집행부를 견제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시민을 위해서 저- 해야 돼. 저기 내가 이럴 때 시장이 우리 백원장한테 부지런한 사람 켜주려면 일도 아니야. 지금 홍보과장이라 그런가 문화홍보실장이라 그런가 그거 안 했지. 그거 하려고 했어. 아니 언론 관리하는 담당이 문화홍보냐 홍보팀장. 홍보팀장 거기한테 백원장님 오늘 아니 근데 제가 아니래도 나주가 이제 규모가 커져서 뭐는 있어야 되냐면 방송은 있어야 돼요. 나주 방송, 그러니까 나주시 온라인 방송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목포나 이제 여수 이런 데는 이제 지금 MBC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이라. 근데 지금 이제 백원장님 기사를 옛날 봤어 내가 이제 예전 내가 시장했을 때 그러면 홍보팀장한테 거의 그 백달의 대표가 쓴 그 기사 한번 갖고 와보서니 네. 내가 강부에 있때 그놈 따라 내가 갖고 있다가 여기에 대책을 세갖고 와라 하면은 고향들이 싹 관심을 갖게 돼버려. 그 신문 그리고 그거마다 관심 그래 있어요. 키워주는 것이 일도 아니야. 그래도 왜 키워주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나주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복지가 많아지면서 복지 정책이 많아지면서 어느 지금 다 그 말도 들어가본 거 지금. 다 들어가오래요. 어느 예. 지방 정부나 빼서 빼. 아자 이야기 좀 집중 좀 시켜봐봐. 나 찐나 걱정하지 말고 잘 나와 잘 나와. 지금 겁나게 아니야. 엎드려 것도 할 얘기를 약간 나도 아까 조금 해버렸어. 근데 그 지금 이 복지가 확대가 되면서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시민들하고 소통해야 될 정책이 많아졌어요. 그잖아요. 복지 정책이 많아졌으니까. 아니 근데 강규 시장님 들어와버렸네. 한 얘기 좀 근데, 해보세요. 근데 나주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더군다나 이제 혁신도시 들어오고 예산도 많아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이러면서 그 시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고 그 업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나주의 정책도 쏟아지는 수준이에요. 쏟아지는 수준. 그런데 제가 보기 안타까운 게 나주시의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가 어떤 시정 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정책들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제공이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냐면 최근에 홈페이지를 좀 바꿨더라고 그나마 몇 달 전에 바꾼 것 같은데 나주시 홈페이지가 진짜 활용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좀 홈페이지 최근에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기본 그 방송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정책 혹은 어떤 시장의 어떤 시정, 정견,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렇게 다뤄서 시 차원에서 왜냐면 민간 방송이 없으니까 민간 방송이 있으면 상당 부분 보완이 되는데 그다음에 글자로 발행하는 신문사들은 사실 그게 어렵고 지금 현재 또 지역 신문들이 그렇게 할 역량도 없고 요즘은 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 방송 채널로 해가지고 나주시가 매주 한 번이라도 이 방송 영상 방송을 통해서 나네. 전적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기사 올렸지만 지역의 그 저소득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장소는 자네가 끊을 때도 정해서 생방송 같네요. 뭐 이해하지 몰라니까 나도 정해서 그 메인 시장 있는 데 있고 우리 지금 같은 다 보고 있어. 저 사람은 이야기 중에 통화를 길게 한다, 짧게 한다. 7시면 너무 늦지 않아? 이렇게 생방송 중에 이렇게 전화 되는데. 여기. 아니 가족들은 나는 어저께 뭘 연구했구만요. 어저께 강 가족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뉴스를 딱 듣고 정말 힘이 풀리더라고요. 가습기? 가습기. 그게 나중에 됐으면 굉장히 효과가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많을 건데 뭐 우리 청주로 뺏겨. 의원님도 이렇게 의원 생활 해보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해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관광 거기 올 부서에서 지침을 만들 때 깊숙이 개입해 갖고 여건에 있잖아 이런 거를 배열을 할 때 우리가 뭐 이쪽에는 보면 수도권 가까워 교통 가까워 보대도 충청도에 딱 맞춘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결국은 아무리 여기서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따지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제일 그 중요한 거 지역
지역 그 뭐야 분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지역 안배 여기 측면 이런 균형 것들이 발전.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세상에 부끄러워 죽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두 개에서 내가 영상을 보면 관가족계 거기는 두 개가 가갖고 그냥 1조 얼마가 되는 것이 두 개나 갖다가 포항에 갖다 묻고 충청도에 하나 갖다 묻고 우리는 빤떡이 아무것도 없어.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세상에 우리가 그거 지역 균형 발전에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안 오니까 뭐야 뭐 도지사님이나 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고 막 그러겠죠. 오늘 그 뭐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뭐 민주당에 관련돼서 굉장히 비판이 많더만. 아니 우리 문창이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근데 저 끄고 얘기했어요. 뭘 아니 그거는 들으라고. 가족 이야기는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가족기는 아니, 제가 볼 때는 문찬이 얘기가 맞아요. 이미 그 배점 채점표로는 정해놓고 해본 거예요. 답은 정해놓고 오히려 그러니까 답장 나라고 있어. 나주 시장이나 전남도지사나 정치권이 지역 균형 발전 점수 항목을 넣어가지고 그 항목의 배점을 높여라 이렇게 했어야 돼. 근데 이미 그 채점표는 접근성이 뭐예요? 충청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점수 배점표를 놓고 거기다 맞춰놓고 지금 한 거예요. 짜집기를. 그러니까 2등. 결국은 그 채점표만 보면은 당연히 청주로 가게 돼 있어. 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90, 우리 열적 장점은 청주는 누가 90점이고 우리는 87점인가 그러니까 우리 균형 발전이라든가 87점이고 거기가 90점인가 그럼 삼점 차이. 3점 2차, 2차, 3차, 4차 네 군데서 신청을 했잖아요. 만든 거지. 그것은 이제 3점, 4점은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충청도로 가게끔 다 돼 있는데 그 그러니까 우리가 들러리 그러니까 그게 분노하대. 내가 90년도 김영삼 정부 때 도청 환원 추진위원회를 돌아가신 이지학 어르신이 위원장을 했어. 젊은 세대로서 내가 기자 언론인목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나주하고 남하고 했는데 나주가 내일 발표 전날까지 1등이라고 소문이 났어. 근데 발표 날 발표는 남하고 됐거든. 근데 그 전날 뭔 항목이 들어갔냐면 하루 전에 21세기 발전 가능성. 그것이 그때 한참 90년도 초에 중국 교류가 된다 안 된다고 했어. 중국이 그때 공산국가였잖아. 그러니까 중국 서해안 시대 발전 가능성 21세기. 그 항목이 갑자기 추가돼가지고 그놈이 최고점을 나가게 받은 거야. 그래갖고 뒤집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한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에너지밸리 저 한전은 공공기관은 사실 연구소로 들어가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혁신도시의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작동 못한 법률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기초시설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뭐 예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예타 면제가 왜 그러냐면 김대중 정권이 예타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여기는 그 인구가 또 그런 뭐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몇 개 생기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죽을 때까지 농사만지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글을 써준 정확한 건 모르는데 농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1억 원 이상의 우리 전남이 꼴등이 돼요. 그러니까 농도라고 이름 붙였는데 1억 원 정도 1억 원 이상 그 농가 소득을 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꼴등이래요.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아니, 농도 전남은 전국에서 제일 가난해요. 그건 이미 통계청에 다 그러니까 나오고 이번에 총선 때 이해찬 모든 면에서 대표가 가난해. 전남 이해찬 대표가 제일 충청도에서 가난한 가속기를 충청도로 간다고 하다가 호남서 반발하니까 호남 취소했잖아. 취소를 않고 여기 와서 또 한다고 했잖아. 이게 이미 짜고 치고 보시더라고. 선정이 예세. 그때 그쪽으로 당시 정해져 지침 있어가지고 만들어서 만들어진 그 이제 여기가 보면은 사실 그 충청도는 이미 그런 그렇지. 국지국산 정치인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하나 더 이미 줍시다. 시작이 해버렸는데 우리는 그래, 안에다 하나 더 늦게서 하는 거예요. 근데 늦게서 이미 거기서는 자기들 그림이 다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 지침도 다 만들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옛날에 우리 최인기 국회의원 하실 때 그 국립 박물관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영암과 영암으로 갈라 뭐더라. 근데 거기에서 우리 나주의 중요성이 무엇이 있을까 딱 집어넣어 보니까 나주로 올 수밖에 없는 식으로 그것같이 이제는 정치인들도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서
그 역할을 좀 있잖아요.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참에는 뭐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당 사람 국회의원이 거의 90%고 뭐 국회의원 한 명이가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번에 충청도는 엄청난 정치권의 뭐 주류를 다 이룬 상태에서 이렇게 취약한 거죠. 뭐 이참에 21대 국회의원 있잖아요. 되고 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상임위원회에 진짜 배정되고 이거 발표하고 그다음 그 지침도 검토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아니 하기도 전에 딱 발표해보니까 충청도를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이거 전부 너무 분노 대한민국에 저 호남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일로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 너무 분노이더라고요. 형만 빨대고 장난치는 거지. 다시 한번 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그럼.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번 결정의 문제점은 저는 뭐라고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싶냐면 박정희 때의 개발 독재, 즉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 논리만 따졌던 그런 어떤 박정희 개발 독재 논리가 뭐냐면 이제 효율성, 경제성이거든요. 즉 접근성, 수도권과 얼마나 가깝냐. 그러면 수도권과 제일 먼 데는 전남이잖아요. 항상 언제나. 근데 이번에도 제가 좀 안타깝게 본 거는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국가균형 발전 논리와 어떤 정당성이 접근성용이라는 부분으로 즉 경제 논리, 효율성 논리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가의 이슈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 불균형 발전 이건데. 이번 이걸로 다소 좀 이렇게 호남에 밀어둔 그러니까 나주에 한전공대 방산 가서 또 몰아준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전체 국가 균형 발전의 어떤 그런 지향성 가치 그다음에 어떤 상황적 그런 어떤 현실을 봤을 때 이걸 나주로 밀어줬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 경제 효율성 이야기하면 지방은 살 길이 없어요. 그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남이 제일 가난해요. 작년 발표가 전남이 모든 면에서 제일 나빠요. 건강, 그러니까 시민의 어떤 질병 혹은 어떤 소득. 배 원장님 말씀에 죄송한데 그것이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이 들어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국가 균형 발전의 어떤 논리나 정당성이 또다시 이전처럼 경제 논리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안타깝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균형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요충지가 혁신도시인데 이렇게 혁신도시잖아요. 근데 지금 나머지 혁신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 나주 빼고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간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방산 가속기를 묶어서 확실하게 이 나주 전남과 나주를 그 경제 백업을 했어야 돼. 그렇죠.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국가균형 발전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경제 발전의 거점지로서 확실하게 지방 거점지로서 나주 전남을 한번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왜 졌는가 그러면 그 점에 있어서는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정치적 어떤 계산인지 아니면은 어떤 힘의 앞으로 2년 논리인지. 동안 굳이 필요 없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정치적 논리가 개입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는 뭘 보냐면 지금 강인규 시장은 투쟁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미 행정적으로 결정난 거 그거는 좀 감정적인 표현이고 또 보여주기 정치적 액션이죠. 그건 그럴 수 있고요. 또 신정은 의원도 혁신도시 추가 그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면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근데 현실적인 가능성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가 구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추가 아니라도 이제 다른 것이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한전공대와 기타 에너지 관련 혹은 또 화성과 연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물 백신 산업 이런 것도 연계돼서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둘 다 정치적 논리로 이제 신정은 의원도 자기가 갈 수 있는 방향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 정치인은 자기 이해관계에서 주장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전체 지역과 시민사회 입장에서 현실성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걸 이제 수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혁신도시 추가 구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주장인 것 같고 시즌2? 우리 예? 시즌 그 아니 그 방송한 가족기 같은 이제 연구 시설을 더 구축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즌 2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공기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예예 그 이제 그런 면에서 신재용 의원이 만약에 현실성 있어 주장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4년간 추진하는 게 하나의 과제일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나주도 사실 뭐 저 균형 발전이라든가 제가 이제 이런 볼 부분에 때는 대해서 그렇게 많은 아직은 단합된 힘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 과제죠. 이제.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 제가 만약에 행정가나 국회의원이다 하면 내가 주장했는데 내 지역으로 안 올 때는 과기구나 국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힌트를 날 갈기려고 신의원한테는 그렇게 접근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다음에 방금 말씀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한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달래서 나온 이야기든 아니면은 신정 의원이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구상한 것이든 이제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혁신도시의 추가 구축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갖고 한 번 더 이제 실질적인 그렇죠.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아까 마지막에 하여튼 균형 발전에 대한 지방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국가균형 발전은 누가 얘기합니까?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누가 사실 지방 국민들이 정말 우리 못 살겠다, 정말 서럽다 이런. 문 대통령이 얘기해도 노무현 대통령까지 아무 맛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하나의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하여튼 있는 그 것은 확실한 거죠. 숙제가 지금 그 여기 호남권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광주를 그래서 전 호남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한명 이기우신가 그 20대고 당선인들이 아직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분들이 어쨌든 사진도 찍고 아주 열정적으로 뭐 그 여러 가지 보도나 시스템들이 이렇게 작동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융복합은 뭐냐면 그 우리가 한정 문제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빛과 또 쉐미론과 여러 가지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뭐 에너지별이 뭐니 막 구축하는데 혁신도시 같이 이렇게 절름발로 저렇게 숭물스러운 꼴이 되는데 그거를 혁신도시도 살리고 또 에너지밸리도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아주 그 중요한 역할에 이르가 그 다음에 또 전남에 관련된 사람들이 널리 살기가 의료 코로나로 힘들다 보니까 그 희망을 그 강가토끼로 있잖아요. 그거라도 오면은 어떻게 좀 희망을 갖고 애들이라도 여기서 좀 살아보게 해볼까. 그리고 그런 그 엄청난 그 희망. 또 대표님은 또 정치권에서 또 뭐 충청도 준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쪽 사람은 자기 평일대로 호남이 죽었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기대했던 건 문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그 비중이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0% 동의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지리적 안전이라든가 기타 교통 요충지로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남도가 상당히 과감한 투자 의지를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균형 발전 논리가 저는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도 다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하고요. 경제 효율성으로 가버려가지고 이미 혁신도시를 노무현 정부부터 해놨잖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시즌2라고 했잖아. 시즌2를 한 이유가 뭐겠어.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나눠주기 형식으로 청주도 하나, 뭐 어디 경상도에 하나, 부산에 하나 이렇게 해버리지 않으면 정책에 오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가 돼 지금. 이게 꼭 우리가 나주에서 나줘야 주란 말이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산당 공단 내지는 가속길 하나 정부가 꼭 정책적으로 배려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론 신정훈 당선자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호남 의원들이 안 됐지만은 하나같이 나주로 유치해야 된다고 힘을 합쳤던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거는. 그 일로 안 합칠 이유가 없는 거고 그 자체는 저 의미라고 보진 않고
그건 다 합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는 다른 데서 의미를 찾아야죠. 제가 볼 때 좀 더 큰 데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의미라는 게 이겨야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걸 계기로 해서 국가균형 발전의 논리가 여전히 우리 사회, 그러니까 중앙 권력 의사결정 단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서 우리 지방 국민들이 국가균형 발전 논리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역량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 네. 제가 볼 때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지방 신문들이에요. 지방 신문이 자기 목소리 내지 않으면 중앙 신문은 중앙적 논리로만 봐요, 세상을.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 논리로만 보고 그 또 자기 이해관계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왜 국가균형 발전이 지방소멸이 돼서 난리가 나고 그걸 지금 국가가 문정부가 1차 자기 과제로 철저하게 가는 마당에 왜 이게 국가균형 발전 논리가 아니라 왜 경제 효율성 논리로, 그 아까 우리 정 대표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수도권과의 논리로 갔느냐, 그것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게 힘의 논리, 그러니까 정치적 논리로 그럼 내가 갔느냐. 그 부분은 진단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아까 정 대표가 예비 타당성 부분을 꺼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시각을 보려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려는 게 아니라 지도자나 우리 입장에서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예비 타당성이 나왔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맞는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안 맞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계속 고기를 먹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문정부가 작년에 아, 그래서 잠깐만요. 그거는 정리 좀 해줬잖아. 아 잠깐만요. 그게 좀 정리를 해줘.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그랬죠. 김대중 정부가. 근데 그 정책이 오히려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딱 백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점수표 매긴 거이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균형 발전 이거 중요한 거야.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하려고 한다. 제 이야기 뭐냐면, 그러니까 이 결정의 배경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이제 분석은 제가 지금 분석은 일단 그 다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 배경이 이랬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나온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적 단계에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국가균형 발전 논리가 왜 그러면 자꾸 안 맥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힘의 논리에서 움직이고 하느냐는 부분에서 지방 국민들의 자기 목소리, 지역 언론의 어떤 역할, 지역 시민사회의 어떤 그런 어떤 인식 전환, 자기 목소리의 어떤 그런 파워를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게 저는 과제라고 본다는 것이지, 그게 예탁법이든 뭐든 여러 가지 중앙부처예요. 그래요. 20개 부처가 있지만 가장 힘을 가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예요. 거기에 예비 타당 조사 어떻게 보면 기준표가 있어요. 그 경제성이 가장 클 거예요. 거기다 했을 때 경제성이 있냐, 이 논리요. 그 다음에 접근성.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 합치점 한번 다 이번에 나가는 그럼 거예요. 이게 예탁법과 관련이 있었나요? 다 그러죠. 아니, 제가 설명할게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맞고, 근데 다만 일단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득권 모든 사람들 가족과 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시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볼펜을 굴리고 지침으로 해서 점수를 매긴 사람 인식까지도 금방 말씀대로 이게 이 나주라는 이 천혜에 있잖아. 핵심도시와 에너지밸류와 미래와 시스템과 뭐 강진권 고속도로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 다음에 우리가 합장선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다만 지역 안배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의 아까 연구소라든가 이런 거 취약했던 그런 거, 그러면 농생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앞에 미래에 또 산업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까지도 다 좀 감안해서, 원래 그러잖아요. 오직 그러면 2명만 살도 그 돈을 내준 이유가 그거와 마찬가지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완전히 우리가 그런 산업이 기초를 닦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에너지 밸리니 뭐니 아주 막 그냥 전남 도를 비롯해 전국의 전체가 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 하나만 시켜줬다면 정말 아쉬운 뭔가 강가속의 문제는 참 다시 뭐냐면 지침 자체가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짜고 치는 하나의 그러니까 지침이었지 않는가, 나 그런 생각을. 짜고치 고수업이 왜 먹혀들게 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고치 고수업이 여기에 아니냐를, 실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짜고치 고수업이 아니냐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왜 어쨌든지 간에 국가균형 발전 논리가 왜 그 결정에서
더 높은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점에서 제가 그러니까 지방 국민의 목소리 어떤 이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와 어떤 단합된 힘 이런 것들이 지방 언론과 시민사회 가치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절대 지방 문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고 지방에서 태어났던 사람도 서울 가서 대학 다니고 서울 직장 다니고 서울 사람 돼버리고 그래서 지방의 시각으로 그래야지. 국가균형 발전을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기득권이가 살고 있지. 그렇죠. 다 기득권. 그래서 그 기득권을 넘어서는 기득권들이 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득권을 넘어서는 파워가 우리 지방 국민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 문제를 우리 과제로 봐야 되지 않냐 앞으로. 안 그러면 계속 그런 어떤 파워 게임 속에서 이게 결정되고 여러 가지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결정돼 버리고. 정확한 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끝낼 건 없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인력이나 에너지나 또 아까쯤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것이 그래서 정치라는 게 그거 아닐까 그래서 권력이 약자의 편에 서서 뭔가 지방이나 지방 분권이나 지방을 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비교했잖아요. 우리는 전라남도 이쪽은 우리가 뭐 에너지하고 뭐 비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4세대 현미경도 되지만 빛도 되고 뭐도 그러니까 여기하고 컨셉이 맞아요. 우리 전라남도. 그러니까. 전라남하고 제대로 맞는 거 같은데 심한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진짜. 개명이니까 그렇죠. 생각이 그것을 빛의 거시기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 우리가 빛가람도 그렇고 우리가 강주구가 이쪽에 국가 시스템으로 빛에 관련된 산업으로 아주 뭐 계획으로 딱 잡혀 있는 건데 세상 이것을 역행한다는 것에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은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게 원래 방랑 가격비가 한정공대하고 연계돼서 어차피 한 덩어리로 이게 추진했던 거였다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균형 발전 논리를 떠나서도 그런 타당성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안전성, 지진이라든가 이런 안전성이 청주보다 훨씬 더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진짜 서울과 가깝다라는 이것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이번에 결정이 문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한국이 이런 불균형 발전이 돼 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 논리가 먹혀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제 뭐 언론에서 막 이야기한 대로 내년 대선을 생각해서 나눠주기였다면 참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내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청와대에서 이런 계획이 딱 나오면 국무총실에서 받으니 국무총실에서 과기부에다 오다를 줘 이제 가석기는 과기부소관이니까 그러면 장관이 실무사한테 야 어떤 관계 가장 타당한가 기준을 한번 마련해봐라 장관이 그러면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 공무원들 마음속에는 가장 객관적인 것만 생각한 거야. 뭐 지역균형 발전 이 사람 그런 것은 마음이 없어 그 사람들은 경제성이 접근성 그럼 장관이 딱 볼 때 위에서 정치적으로 야 이 자식들아 이것은 지역균형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되니 이렇게 안 해버리니까 가장 무난한 안을 갖고 온 거야. 그게 불행히도 우리 나주로서는 이쪽으로 안 맞은 채점표를 갖고 시작을 해본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정적인 힘이나 아까 문찬이나 우리 백 대표가 얘기한 대로 당선자가 임기가 시작됐으면은 그 항목을 늦게 냈으면 달라졌을 거인데 우리는 그 힘이 없으니까 그 항목을 못 넣은 거야. 그렇죠. 제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도가 의원님 칸막이가 말씀을 돼 있어요. 조금 제가 위험하게 느낀 게 뭐냐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계속 객관적 말씀하시거든요. 공무원들은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건 좋은 말이고 자기 몸보신. 제 말이니까 객관적인 표현 안 맞습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려고 하면 하지 말고 그래서 아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렇게 마치 객관적이 옳다라고 받아들여지면 객관적으로는 자기 보신이다 이 말. 자기 보신. 추천도가 가는 게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고 객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 중심적인 사고나 행정이라고 하는 불균형적인 사고라고 보는 것이 지금 객관적이라고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잘못은 옳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죠.
저는 국가 균형 발전도 대단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볼 때 호남이 쳐져 있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남이 가난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정 공기가 들어와. 나가서 피. 이것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객관적이라는 거 자기들 보신 그러죠. 아니면 자기들 어떤 그 주관적 판단. 중앙에서 모든 걸 판단하면서 경제적 논리만 보는. 그러니까 세상은 경제 논리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균형이라든가 조화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그 경제적 논리가 아닌 사회적 논리로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논리로만 가니까 이렇게 불균형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경제 논리로 보더라도 지방을 살려야 국가가 살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보더라도 수도권만 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5성으로 간 거는 좀 의외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막상 막 배우니까 진짜 허망해버려. 진짜 허망해버려.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국정화 됐었을 때 어떻게 되겠다 했는데 딱 가면 장난쳐볼 때가 장난. 그러니까 여기로 안 올 이유가 별로 이렇게 반대할 만한 게 그럼 결정적으로 있어.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진짜 낮아야 돼. 힘이 컸지. 거기 그 동네가 저기 이제 그 노영미 동네고 이해찬 동네고.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현역이 이교시 한 명밖에 없었어. 맞아 이해찬 네, 맞아요. 적정도 네. 사람이 네. 있어요. 그것이 아니죠.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이게 계산하고 뭐하고 그러면 이제 노영미도 거기서 이제 다음에 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어쩌다 훨씬 힘이 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호남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주가 당연히 100번 좋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자리에 힘이 세니까. 그리고 그 버스에 그 한번 잠깐 와갖고 나주를 알 수가 있겠어. 최소한 맞아. 선발대가 잠깐 와가지고 실제 그게 한번 그래서 그것은 나는 그 나주라는 형식적인 입장이 진짜 와서 못 보고 간 거예요. 잠깐만 와가지고 15명이 아, 국회의원이 보도 와가지고 안 했다네. 전망대 올라가서 뭐 그건 그 정도 그 정도 봐가지고 했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진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뭐야 확장성을 얘기했잖아요. 확장성 뭐 땅이 뭐 이렇게 땅이 아니, 어제 많이 있고 뭐 산보러 갔더니 예. 전에 청년회장이 그래. 아 의원님 우리 나중에 20점 감점 받았다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환영 인사가 나왔다고 환영 환영인파 원래 근데 그 진짜 그랬나? 과기부에서 절대 환영인파 나오면 안 된다고 감점을 준다고 공문을 몇 번 보냈다고 그 후배 얘기예요. 정말인가 모르겠어. 공문을 몇 번 보냈다고 막 그래가지고 만약에 환영인파가 나오면 실사를 않겠다. 그래 나중에 나왔다고 그러는 게 내가 듣기로는 뭐요라고 막 뭐 오던데 문자가. 그러니까 근데 글쎄. 뭐요라고. 그 실사단이 환영인파를 귀가 좋지 않으면 안 내릴란다 했다고. 그래서 버스에서 그때는 안 안 내렸다고. 된다 그래요? 예. 한때는 안 내렸대 버스에서 귀가 좀 다 시켜라. 이거 지금 사실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왜? 그 진짜 다 있었던 얘기. 우리 모르는 건데 갔다 온 사람이 그래 버스에서 안 내려보려 근데 끝까지 안 내리지 그건 내가 몰라. 근데 저 사람이 귀가 시키기 전까지는 안 내릴란다. 근데 단톡방에서는 모이라고 올라왔어요. 저도 가보려고 하다가 저는 바빠서 간 거야 사실은. 근데 아니 근데 실사가 진짜 그렇게 큰 일을 국가에 아주 또 호남이나 전체적인 그 관심을 했는데 실사가 그 버스에서 와서 잠깐 내다보고 이걸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진짜 한 번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 살짝 그 살짝. 나는 나도 수도권에 살아봤지만 이 나주의 그 확장성이나 아주 미래의 가치나 또 토지의 그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보면 어마어마한 건데 세상에 나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 잠깐 그 있잖아 내다보고 그것을 실사라 그 형식적인 것이 있고 그걸 결정하는데 참 그 너무 그 안타까운 일이고 어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조사를 하려면 뭐 기록상으로 그 고속도로 자료로 되고 보긴 자료로 봤겠지만. 이제 보게 되죠. 그렇더라도 진짜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어제 그제 이제 모처럼 시내 밖에 내가 차 안 갖고 돌아다니잖아요. 선배 사무실 갔더니 그 사람이 나주시 소통위원이야. 이 소통위원들은 나 소집했던 모양이더만요. 그러니 내가 묻지 않는 얘기를 해 어제 그제. 그러니까 나 소통위원이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버스에서 내리도 안 해버려. 우리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내렸다 이 말은 않고 내리도 안 해보더라. 그래서 우리 그냥 왔네 그래. 근데 어제 내가 삼포 농협을 갔어요. 먼 일로. 삼포 전 청년회장이 의원님 나중에 이제 발표되기 전입니다. 감점을 한 20% 받았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그 말 또 들었어요. 저도. 왜?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위에서 공문 내려가지고 환영인파 해가지고 환영하면은 우리 실사 안 할란다 감점 준다 이렇게 했는데 아 우리는 환영한다고 이렇게 감점 무겁다고 해요. 그렇게 있다가 1시간 뒤에 발표가 된 거예요. 100점 만점 20점인 거면. 아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근데 나 그건 모르는 아니겠지 얘기잖아. 뭐. 아, 그건 이제 아니야.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뭐 이제 아니, 감점은 준다고 공문은 내려와 한번 확인해보죠 공문은. 그런 구시대적 행정하지 마라 아마 그렇게 내려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근거 없이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언론인으로서 이제 강 가속계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전부 다 검색을 해보고 이제 우리가 포함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 과학기술부가 동영상을 놓고 지침이나 이런 앞장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충청도를 그렇게 일찍 시작하고 준비를 했고 제초점이 이랬는데 왜 우리의 전남도 공무원들은 가서 기록자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세상에 그 공문이 다 왔을 거예요 전국에 여러분. 보냈는데 그 준비가 너무나 이렇게 늦게 부딪혔어? 부딪히고 뭐 했는지에 대한 또 아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항의도 하고 아까 지침의 문제도 있잖아요 또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럼 우리가 시라로 한번 물어볼 수 그 있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문제부터 준비했냐고. 청원회에서 우리가 이 불합리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뭐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뭔 사람들은 뭐 문서만 딱 봐도 이거는 우리한테는 도저히 불리한 하나의 그 관계 하나의 시스템을 지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가지고 하기야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항의도 좀 했고 또 그거를 또 변경을 요청도 하고 국회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아까 동환형님 말씀대로 만약 문재인 정부가 네. 짜고 친 고수톱이라면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결론이야. 경고를 하셨어요. 이제 경고. 이거는 유튜브에 전국에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이번에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민간 기업들이 더 이상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어떤 이런 정책적 이해관계로 그 옛날에 구미 단지를 대통령이 막 땅 무상으로 주고 막 면세해주고 막 그러면 막 민간 기업들 갔잖아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땅값하고 정부가 밀어준다고 해서 지방으로 가고 하는 이런 관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철저히 그 수도권 중심으로, 그러니까 고급 인력이 많이 몰려 있는 이런 그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민간 기업들이 지금 간단 말입니다. 이제 점점 올라가요 지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이 정부가 하는 사업은 철저히 국가균형 발전 논리로 가야 돼요. 이런 사업일수록 그거밖에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살리는 공공기관을 막 갖다 준다던가 방사가족비 같은 거를 균형 안배의 어떤 관점을 산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 지방으로는 이제 대기업이나 진짜 어떤 정책으로 올 수 근데 그 점수를 줄 항목이 없는데. 아니가 잠깐 그러니까 항목 기준 이런 기준을 갖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 지리적 어떤 뭐 근접적 이런 부분보다 균형 발전이 좋고 근데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나주가 그렇게 턱없는 지역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무슨 산골짜기에다가 뭐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정국제 들어오고 스마트 시티 만들어지고 에너지밸리 있고 화순회 쪽이 또 이렇게 백신 산업 있고 지역 균형 발전 그 항목을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도 이제 고려가 됐을 건데 그 균형 논리가 사실은 이제 정치적 논리인데 그러니까 균형 논리는 정치적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 논리로 아까 아니 물론 이제 그 이번에는 뭐 경제논리가 아니라 접근성이에요. 축적권의 국회의원들의 뭐 파워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내년 대선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제 그거 다 삭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안 자체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지금 지방을 살리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 외에 정말 이제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인될 일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조그만 중소기업만 오지 않습니까? 지금 조그만 중소기업만 와갖고 사안단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 강상 가속기는 정말 충청권 이하로 왔어야 정말 이게 지역균형 발전의 획기적이라도 전환점이 되는 건데 왜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됐나 정말 내년
2년 뒤 대선의 문제였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참 그렇죠. 균형 발전이라 하면 모든 것이 대전 밑으로 다 내려야 돼요. 다. 그렇죠. 대전 청주랑은 서울이잖아, 서울. 지금 딱 충청 그런 거죠. 뭐 거기는 바로 서울하고. 충청은 정말 서울 못지 않아요. 서울 못지 않는다라고 봐야죠. 거기는 3, 40분, 1시간이면 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갖다 줘도 이런 거 안 갖다 줘도 수도권과의 그 연결 이입의 확장이 서울이 엄청 지금 확장이 되버릴 거예요. 충청권으로까지. 그래서 충청도 세종시 혁신도시는 출퇴근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워낙 이제 세종시가 좋아지니까 이제 내려오는 사람이 많은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라니까요. 이제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인재들이 전부 수도권에 몰려서 거기 나오면은 다른 데 가면은 또 살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관련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있잖아요. 수도권에 모든 기반과 시스템이나 그거 있으니까 거기다 점수 주는 그 축이 거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균형 발전 나가는 이거는 거죠. 과학에 관련된 하나의 그 전문가적인 입장을 발상돼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아닌 다른 뭐냐면 제3자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의 틀을 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앞으로의 그 미래적인 그런 것 전체적인 근데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했는 뭐 국장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한 또 집중적인 지침에 의해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일 먼저 들어갈 때 그거에 대해 이미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돼. 왜? 이거는 에너지에 관련되고 에너지 수도에 있는 한정 컨트롤 타워가 있고 앞으로의 미래 100만 배, 200만 배 시스템이 앞으로 연구소가 500개 앞으로의 잠재적인 그런 것까지 가면 이 광가속기가 2008년에 들어올 때 이미 그거는 고속도로 시스템이 다 정비된 상황이니까 그거하고 발이 맞지 않아요. 근데 이미 수요적인 이 환경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해본다고 보니까 아마 현재 어제 시점이 발표도 아니라, 너무 그렇죠. 분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 확장성이고 네. 그 점에서 전남도 추진위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다 안 맥혔다라는 거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이제 그 이런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보자면 이제 내년 그러니까 이전이 대선이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충청 민심 이런 것도 이제 사실 허무맹랑한 그냥 썰은 아닌 것 같고. 춘천 민심 봤으면 우리 호남 민심도 봐야죠. 그러니까요.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국내당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힘이 없음이죠. 우리가 힘이 없음.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지방국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지방국민은 우리가 국민이 돼 지방국민인 걸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같은 국민이 아니다. 그건 이제 분열의 관점이 아니고 분열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명확히 보고 이 잘못된 이 불균형을 균형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지방국민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방국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가 민주당을 찍을 때 그 부분도 굉장히 우려해야 되는 게 우리 같은 민주당이지만 지방에 있는 민주당이고 국민이지만 지방에 있는 국민이다. 이게 좀 항상 인식이 돼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갑자기 그냥 이렇게 우리 만나면 진지해지는 거야. 진짜. 아주 그 자담인데 제가 진짜 얘기 그만해. 그래 재밌다. 아니 우리는 진짜 얘기하다 그러면 빨리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결론은 우리가 힘이 없음이고 지도자가 힘이 없는. 갑자기 지도자들이 역량이 전남의 지도자 다 시켜야 돼. 그냥 이렇게 김대중을 능가하는. 생방송으로 페이스북 생방송이 그리고 분명한 것은 충청도 인구가 호남 인구를 능가했다는 거. 지금은 더 많이 지금 더 많아졌죠. 옛날 충청도 따라왔다고 그랬어. 뭐 세종에 관련된 그 시스템들이 또 인재들이 그쪽에 많이 이제 살고 또 거기에 대한 인재 풀이 많이 있고 또 정책적인 뭐 정치적인 그런 것까지 결국은 호남의 인재들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그런 문제와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여러 가지 부족한 건데 뭐 안타깝죠. 그래서 광산 가속기 보면 세계적인 인재는 다 모여서 인프라를 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정말 이 균형 발전 시험으로 봤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한정공대도 대단한 이제 인프라 구축이 계기가 되겠지만
방사능 가속기하고 뭐 그죠? 그것이 같이 융복합이 돼야 그 시너지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방사능 가습기가 실패했지만은 이제 20대 빵에다 오늘 너무 지역발전 좋은 얘기를 그래서 직접 그 펜션을 신정호 해갖고 의원이 제안한 혁신도시의 새로 구축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좀 타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라 왜냐면 참 저런 수준의 4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또 하나 여기 올 수는 없다고 하면 혁신도시 한정공대에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그게 가능한지 신정호 의원이 발언한 거니까 저는 좀 구체적으로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혹시 더 좋은 소스를 받는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뭐 지역의 민심을 전해드린다면 참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큰 사건이 나가지고 그 암울해가지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충격을 너무, 받아먹고. 너무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야, 그 특히 또 우리를 혁신도- 버림받았는 게 생각나나? 혁신도시에 우리 버림받았다? 관련된 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있잖아요. 그 표현하지 못하는 그 전화를 수십통을 받아.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었는데. 참그 왜냐면 워낙에 뭐 모양 관화해 보이니까 간단한 건 아니었으니까 기대가 큰 만큼 뭐 준비가 신망이 늦었니 어쩌니 커졌어요. 해도 나는 아니, 그래서 충분히 그 대구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미래 뭐 통합단가요? 거기를 그렇게 정신하고 그냥 몰표를 찍고 했더니 원인을 알겠어요. 거기는 그냥 그 보니까 박근혜 거기 저 대통령이 그 2개나 갖다가 뭐 그냥 그런 것들 몇 개도 좋은 걸 다 갖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몰표를 찍었는데 항상 가족 대통령 맞았어.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해주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요. 결론은 그거이구만. 네. 겨우 한정문 하나 갖다 놨는데 이제 겨우 하나 한정문에 갖다 놨는데 가속기 하나로 그냥 바꾸자 그래. 한정공대랑 바꾸자고 해. 바꾸자고. 아니, 차라리. 이거는 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요거는 공약사항이 아닌데. 아니 근데 민영배 저 당선인의 말에 의하면 예. 이것도 이미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 공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진현이. 그랬거든. 덕분에 빵 잘 먹었네. 인사가 이리가 내 덕분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그렇지 않니? 덕분에 잘 먹었네. 정말 이 빵을 이렇게 의원님하고 형님 드시라고 그렇겠습니까? 아니, 근데 해서. 그래도 저 강영록 도지사님하고 우리 강영규 시장. 김영록 김영록. 도지사님 강영록 시의원이시죠. 그래서 자꾸 우리 후배가 저도 그래 가끔 김영록 우리 도지사님하고 남 시장님 떨어지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 너무 고생 많이 했겠죠. 마음대로 침을 이런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오늘.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없다. 우리 저기 덕분에. 김영록 도지사님 뭐 강인규 시장 고생했다 해줘야 되나? 이렇게 해줘야 돼. 나 그거 이렇게 해줘야 해서 돼? 모르. 이게 이 수화를 보니까 아 이게 수화구나. 수화예요. 그래요? 덕분에 이게 수화. 저 앞으로 말하기 싫은 사람 만나면 이럴래. 그래 아이고 니 덕분에 막. 이렇게 해야지 덕분. 이렇게 빡 세워야 돼? 이게 아이. 그래 이제 말하기 싫은 사람 만나면 해버려. 자 이상으로요. 아무튼 더 큰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 봅시다. 네, 장모님 파이팅! 예. 역시 장모님이 마무리 해주시니까 그래도- 존경이 되네요. 그래도 그냥 편집 안 되는데 그냥 갑자기 자담했는데 박수 한번 치시오. 자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